윤석열이 2차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상황실을 꾸리려고 각 부처에 계속해서 인력 요청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력 요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A 중령은 12월 4일 새벽 1시경부터 계엄 상황실에서 정부 연락관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기재부 등 각 부처들이 국회에 낸 답변 자료에서 내 인력 파견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 직접 전화로 요청했던 당사자의 진술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0시 40분쯤 상황실에 도착한 A 중령은 상부에서 육군 본부가 상황실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으니 도착할 때까지 준비해야 한다라며 상황실을 꾸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육군 본부가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후 A 중령은 대략 3시 반까지 각 부처에 인력 요청 전화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 다른 지시가 없다가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상황실에 와서 철수해라, 고생했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인력 요청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4일 새벽 1시 1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2시간 반가량 더 이어졌던 건데요. 앞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안수 총장은 새벽 3시경 계엄사 참모진을 태운 버스를 충남 계룡시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출발시키기도 했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한 정황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끝까지 구라만 치고 있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 비상계엄 상황을 증언할지 고민하던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5분 간격으로 연이어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이를 회유 전화라고 여겨 받지 않았고 오히려 이 때문에 양심 고백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곽 전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5분 뒤 이번엔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화 또한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곽 전 사령관 측에 따르면 당시 그는 특전사령부 사무실에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과 노모 특전사 법무실장, 김모 특전사 방첩부대장과 함께 김병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출연 여부 등을 논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용현과 윤석열의 전화가 짧은 간격으로 연이어 걸려오자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판단해 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의 증언 제안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그 전날인 12월 5일에도 김용현으로부터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된다, 당당하게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곽 전 사령관은 오히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 자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앞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뒤에서 회유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온갖 추잡한 짓거리는 다 하고 있는 윤석열 일당들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김용현 전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사법체계에선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며 비상대권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여인영은 2024년 10월에서 11월 무렵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던 인물들은 대부분 윤석열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체포는 14개 팀 2개 조로 나뉘어 이뤄질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방첩사 간부들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1조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의 체포를 맡았고 2조는
조국, 김어준, 김민웅 등이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1조의 첫 대상은 이재명 대표였다고 하는데, 네, 이날 방첩사를 떠나 국회로 처음 출발한 것도 이재명 대표 체포조였다고 하는데요. 네, 또 2조의 첫 체포 대상은 조국 대표였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들 무렵 김용현은 여인영에게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 한동훈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사전에 체포 명단이 작성되고 이들을 실제로 잡으려고 군까지 출동했지만 네, 윤석열 내란 일당들은 뻔뻔하게도 네, 지금까지 이걸 부정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윤석열 일당들은 사형이 답인 것 같습니다.